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밤 일경에 이효성이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는 5척쯤 되었는데 진성 아래에서 나왔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6일 을미호 다섯 번째 기사 접반사 김참이 치게 하였다. 정월 25일에 총병이 통사 이희인 유의빈을 부르더니 좌우에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나서 비밀리에 말하기를 담종이는 외적의 진영에 억류되어 있고 16역이 그일 표문을 가지고 왔는데 천조와 그대 나라의 일은 모두 심히 망쳤다. 표문은 관백의 글이 아니라 소서 행장 자신이 지은 거짓 표문이다. 관백은 행장으로 하여금 화친과 그대의 나라를 공벌하는 일을 전담하여 주관하게 했는데 심히 행장과 한마음이 되어 행장에게 이르기를 중국군은 모두 철수하고 다만 유 총병의 군사 5,000명만이 주둔하고 있다 하니 행장이 크게 듣고 웃었다. 행장이 듣고 크게 웃었다. 관백이 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 일이다. 첫째는 천조와 혼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한강 이남의 땅을 한량받는 일이다. 16경이 말하기를 땅을 한량하는 일은 석야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너희의 본공을 윤허 받는 다음에 임의대로 하라 하였다. 다음은 호글로서 말이 곧고 굴복하지 않은데 저들의 말이 중국군이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돌아갈 때 함께 내보내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 뜻이 매우 좋으니 한 도야 나 고 시랑에게 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비록 그 허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16경이 하는 일은 또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적영에 왕래한 지 한 달이 못 되어 갑자기 적의 표문을 가지고 왔다니 더욱 의심이 가는데 과연 이 말대로라면 지극히 통분합니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남별궁에 행행하여 중국 장수인 총병 척금과 참장 호택을 접견했다. 총병이 말하기를 이번에 섬 오랑캐가 한국 문서를 바치자 조정에서 허락했습니다. 외적이 만약 돌아간다면 천지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으로 제 왕께서 끝까지 추격하지 않는 정사를 행할 것이지만 만약 또 간악함을 품고 그대로 머무른다면 마땅히 대병으로 섬멸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외노가 항복하는 표문을 올린 것은 교활한 속임수가 더욱 깊은 것입니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성심으로 항복하기를 애걸한다면 우리 또한 성심으로 대하겠지만 저들이 만약 교묘히 속인다면 우리는 어찌 대처할 바가 없겠습니까? 중국은 귀방에 대해서 아비가 아들을 보살피듯 하는데 어찌 법률이 보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송유격이 송경에 있으면서 양식이 부족하다고 하니 그대 나라에서 마땅히 곡식이 있는 지방으로 옮겨 주둔하게 하십시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평양에는 약간 저축한 양식이 있으나 우리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인들이 만약 군사를 옮겨 주둔하게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사람이 술이 있으면 손님을 머무르게 하고 술이 없으면 머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 지금 양식이 부족하여 옮겨 주둔하기를 청하는데 무슨 황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분부가 있으니 어찌 감히 이 뜻을 송유격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서행하는 것은 첫째는 옛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게 하며 둘째는 새로운 병사를 대신 나오게 하며 셋째는 귀방의 쇠마 등의 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자 하며 넷째는 정적을 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언해로 돌보심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무가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었다. 황해도 관찰사 유영경과 철도사 조인덕은 위임받은 직책의 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사로운 일을 경영하는 데만 힘써 가속을 도내로 데리고 와서 살며 관의 힘을 빌어 사사로이 둔전을 개간하였으니 방자하여 거리낌이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황해도 감병사의 파직 여부를 대신에게 물으라.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신이 유성룡과 최흥원이다. 아래기를 유영룡과 조인덕의 일에 대해 신들이 아직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겠으니 공론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때 감 병사를 일시에 파직하는 것은 형평상 어려운 듯하니 오직 상상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추고만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이번 진주사가 가서는 표문이 진짜가 아니니 간악한 꾀가 더욱 심하다는 것에 힘써 변론하고 다음으로는 전후 사신을 막고 쫓아낸 사실과 외적의 꾀는 날로 깊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날로 위태로워만 지는 형상을 말해야 한다. 또 전후로 선조의 교훈에 미치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선조의 교훈을 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외적은 흉악한 별정으로 개벽 이래 중국에 공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감히 거짓 표문을 올린 것은 바로 군사를 놓침으로써 지치게끔 하여 독수리가 날개를 거두게 하려는 형세로서 이른바 장차 취하려 하면 짐짓 준다는 격이다. 그러니 대개 병법에 깊은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잘 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승문원에 이르라.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승문원이 회개하기를 말을 만드는 데 있어 한결같이 과격하게만 하여 난처한 입장을 만드는 것도 곤란한 일이니 오직 적의 간사한 꾀를 통렬히 진달해야 할 것이며 경락을 논박하는 데에 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조의 교훈과 같은 일은 중국이 처치한 것이라서 우리나라가 반박하여 시정할 성질이 아닙니다. 말을 만드는 사이에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7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밤 일경에 백기 한 가닥이 곤방에서 선방까지 퍼져 있었는데 넓이는 1척쯤 되었고 길이는 5, 6척쯤 되었으며 한참 후에 사라졌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평안감사 이 원익의 사람됨은 내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니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단지 이 원익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한 정도였다. 그 자신은 이미 숭정이 되었으나 만약 아들이나 사위가 있다면 관직을 제수하여 그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에 이르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원익이 나란 일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그 아들이나 사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가상히 여겨 포상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성교가 마땅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동궁에게 칭신하는 일을 예문에 상고해 보니 종조와 동지의 모든 관원이 왕 세자에게 하려하는 의주 안에 모든 관원이 칭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심 참장에게 유경이다. 가니 심은 척 장군의 처소에 갔고 왕 명호라는 자가 있었는데 전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글을 써서 주었는데 탐랑성이 동주를 범하는 것은 바로 동방의 변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탐랑성이 물러났으니 기군이 이로부터 변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장이 야심했어야 돌아왔기에 신이 적정은 흉악하고 사득하여 예측할 수 없다. 지난해 조카가 부산에서 나오자마자 진주의 변을 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카가 서쪽으로 가자마자 저기 이미 전라도로 들어올 듯 싶다고 말하니 잠장이었으며 나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들 것만큼도 기만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진주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장이사 김천일에게 성을 비우고 비하라고까지 긍정 말하였다. 나는 다만 사실대로 말을 했을 뿐이다. 저기 평양과 서울에 있을 적에도 나는 한 조각의 땅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기 해상으로 철수하는 판국에 다시 내 도를 허락하다니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담공이 저 외적들에게 가 있으니 외적들이 감히 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다만 저기 평양에 있을 적에도 귀국에서는 공격하려 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7도를 수복하였으니 귀국이 병마를 수합하면 좋게 적을 무찌를 수 있다. 그런데 어찌 이 늙은이의 한마디 말에 구애되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천하의 간인이다. 어찌 상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간운이 아랜 것을 보니 근래 국을 설치하는 것이 너무 많아 호령의 간섭을 받아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비용도 적지 않다 하였는데 그 계사의 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위태롭고 어려운 때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아 눈앞에서 닥친 일만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여 어지럽게 국을 설치함으로써 폐단이 더욱 심해진 것이 참으로 간관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사의 할 일을 육조에서 모두 담당하여 해낼 수가 없으니 별도로 세운 국을 서둘러 격파하도록 의논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각처의 낭청이 난잡함을 면하지 못하고 하리가 이를 인연하여 요를 먹는 자의 숫자가 또한 많으니 이제 다시 재감하여 쓸데없는 경비를 전략하고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5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유영경과 주인덕은 오로지 사리만을 채우는 데 힘을 쓴 허물이 있으니 한번 추국하고 그칠 수는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파직은 너무 중하다고 답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6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이 광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렸으면 군사를 잊고 자기만 살아난 죄를 범했는데 갑자기 석방을 명하고는 의정하였다고 하니 다시 추국토록 빨리 명하여 군유를 엄히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여러 의논이 이와 같아서 부득불 내보낸 것이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7번째 기사 추국정이 위관 유성룡 승지 윤승길이다. 아뢰기를 김달효와 주희진을 면대해 보건대 공초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할지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김달효가 두 번째 공초한 대략에 동궁이 남으로 내려올 때 익찬 유희분이 황제의 직서를 등사하여 전해보라 하였으나 날이 저물어 등사하지 못했는데 조원에게 빌려주기를 허락하였다 함은 전혀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원이 당초에 바로 내 이름을 대지 않고 처음에는 정흡을
흠을 끌어들였다가 다음에는 김영을 끌어들였으며 세 번째는 또 내 이름을 들먹여. 그 말이 장난스러웠습니다. 희진 등은 아들로서 아비를 증언하니 그 아비를 살리고자 하여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외적의 기별은 조원과 면대하여 주었는데 희진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였고, 조희진의 세 번째 공초는 처음의 공초와 가감이 없었다 답하기를, 조원 부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여 그 정상을 예측할 수 없으니 그대로 가둬두고 김달효는 방송하라 하였다. 선조치료 48권 선조 27년 2월 8일 정사 8번째 기사 오씨와 신씨의 햇무리같이다. 선조치료 48권 선조 27년 2월 9일 무오 첫번째 기사 좌찬성 최황이 아뢰기를, 신이 사직 대제의 헌관을 뽑았는데 이른바 사직이라는 곳을 보니 바로 고 장흥군의 집이었습니다. 뜰 가운데 제단을 세웠는데 지세가 낮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 인마가 밟고 다니던 더러운 곳으로 존신을 공경하는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본래 사직 자리에는 단유가 완연하고 신주실과 전사청, 주방, 풍물고 등이 있다고 하니 그대로 예틀을 수리하여 정결하게 제사 지내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듯 같습니다.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에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9일 무 두 번째 기사 추국청이 위관 유성룡 승지 윤승길이 아뢰기라, 여대로가 공주한 바는 이와 같습니다. 만약 사관이 있다면 먼저 국문화의 단서를 얻어야 하겠지만 증빙하여 물을 데가 없습니다. 당사자를 형추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어찌입니다 하였다. 그 조사의 대략에 전현감 여대로는 나이 43세로 평소 남들과 사귀지 않아 출신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안면을 아는 자가 아주 적으니 무리한의 무리를 서로 알 리가 전혀 없습니다. 충청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송유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명년 겨울에 중학 훈도로서 중학에서 나열이 몇 사람을 별도로 뽑아 제수를 고강하였는데 유지는 일과를 잘 외우고 제술도 뛰어나 특별히 보상하였기에 그의 성명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몰래 불쑥한 음모를 쌓은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은 지난날 아랜 바와 같습니다. 길 삼봉은 형적이 오히려 의심할 만한 점이 있지만 나는 그 당시 벼슬살이라 하고 있었고 임진년에는 지리의 현감에 제수되었으며 9월에는 굴량을 삼가하지 않았다 하여 왕옥에 잡혀갔다가 용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늙은 어미와 처자식의 굶주리기 때문에 노비에게 수공하려 11월에 흥량에 내려간 것은 현감 배흥립이 또한 보고 아는 바입니다. 세모에는 남원으로 가서 동서 양천우의 집에서 거처하였으며 정월 금음에는 진안에서 우거하였으니 어느 겨를에 가야산이나 해도에 들어가겠습니까? 무례하는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 농간을 부리다가 형적이 드러나 말이 궁해 지적할 바가 없어지자 지난날 이름을 들은 사람은 마구 끌어대지 않은 자가 없으니 더욱 흉참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우선 그대로 가두어두고 서서히 살펴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9일 무 세 번째 기사 미씨와 신씨의 햇무리가 졌고 밤 이경에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9일 무 네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성령이 아랜 바대로 예로부터 난을 평정하고 천하를 안정시킬 때는 인재 수습을 최상으로 삼았습니다. 양경을 수복한 후에 들어온 인원을 거두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난이 있을 때에 군부를 따르지 않았고 또 그 이하여 외적을 토벌하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사를 거쳤으니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전조해서 거두어 쓴다면 위급한 시기에 어찌 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관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양경이 수복된 다음에 들어온 자로 문관은 민선뿐이고 음관은 3, 4인 뿐입니다. 삼경이 수복된 다음에 들어온 관원은 전혀 주의하지 않았고 요행이 모르고 한두 사람 주의한 자가 있었지만 살펴서 안 뒤에는 전혀 의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 대가가 옮겨갈 때에 호종하지 않았던 관원이라도 그 후 종군하였거나 군공을 세운 자 이외에는 일체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본 성령이 아랫말을 신도 아래를 하였으나 황공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사를 거쳤으니 과거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는 조정의 의논이 이와 같다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의정 유 성령의 의논들이기를 양경과 삼경을 수복한 이후에 들어온 자나 당초 호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신자로서 스그럼을 다 바쳐 임금을 섬기는 의리에 있어서는 참으로 심히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조정에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좋게 징계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제 대사를 거쳤으니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고 모두 거두어 서용하기를 허락함으로써 넓고 큰 은택을 넓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부사 심수경, 판부사 최흥원의 의논도 모두 그러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아니 상이 의논한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은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다. 신이 어제 저녁에 척총병을 찾아가서 역관을 물리치고 글로 서로 문답하였는데 요즘의 사정을 모두 남김없이 털어놓고 논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면서 외노가 이미 내 눈안에 들어와 있다. 큰 포는 작은 포를 이기고 많은 포는 적은 포를 이기는 것이니 만약 용병한다면 이기기가 어렵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나여 천하의 인물이 낙낙하여 이 일을 해낼 자가 없다면서 자부하는 듯이 대단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석상설은 어질기는 하지만 재능이 없는데 근본 주화도 상세의 본이다고 했으며 고 실랑을 말하면서는 심히 주중하여 반드시 비상한 거조가 있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표문은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느냐고 묻자 척이 웃으며 말하기를 아마 거짓으로 지은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실랑에게 아린 계첩을 내보였는데 요즘에 거짓 표문과 땅을 떼어준다는 등의 말이 모두 그 안에 실려 있었으며 또 내가 남의 공을 시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바가 이와 같아 천하의 이해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인하여 우리 국왕이 몸소 교회에 나아가 전송하고자 했으나 마침 16역에 거느린 외적이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하자 총병은 매우 좋다. 어찌 외로 하여금 국왕을 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의 사람됨을 보건대 기지가 있고 영리하며 반드시 구원해 주려 하여 시종 변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16역의 간악한 꾀는 지극히 흉측하니 외의 표문도 그가 응당 가지고 갈 것이다. 지금 이미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 노적이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팔거에서 불이 난 변고에 놀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뜻밖의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 먼저 보냈다고 핑계하는 것이 분명하다. 설사 먼저 보내더라도 조정에서는 응당 이 적이 들어가기를 기다려 외정을 자세히 물어 정할 것이다. 이 적이 만약 빨리 달려간다면 허성의 행차가 미치지 못하여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니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만류시켜 처처해서 지체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저들이 짐을 운반하지 못한다면 출발하지 못할 것이니 핑계를 대서 수급하지 말아야 한다. 황해
평양 등지의 감사에게도 비밀리 하유하여 때에 맞추어 수급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우선 머물러 있도록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고 영상과 병판에게도 비밀리 이르라.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병조판서 이 덕경이 밀계하기를 삼가 하기를 받들고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심유경의 경적이 참으로 의심할 바가 많지만 우리나라가 이 때문에 중국의 장관을 잘못 접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송응창이 주장했고 심히 사주하여 표문을 경락의 기패관에게 가져가게 하였는데 혹 그럴만한 연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행차를 고의로 막아 구속하듯이 하여다가 조정에서 명령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일은 무익할 뿐더러 뒷날에도 원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비록 그의 행차를 조금 지연시켰다 하더라도 압록강을 건너서는 누가 감히 만리하겠습니까? 고승의 행차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저들과 동시에 북경에 도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저 위태롭고 어려운 데 대응하는 길은 전혀 같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자라고 하여 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고 더 멀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함축성을 가져 그 형적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간교한 자로 하여금 우리의 천심을 엿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익한 계책이니 이 또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소견이 이와 같아 감히 아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번에도 임시 권수를 쓰지 않고 매양 상도만을 쓰는구나. 의로운 선비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온 외적을 죽였을 것이니 어찌 오늘의 호송과 같은 일을 용납하겠는가 하며 그 복무를 운반하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어떠한가. 이런 참아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도감의 관원이 와서 말하기를 심유경이 오늘 떠나려 하였으나 외놈의 복물 대강군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외놈의 복물을 어찌 수운할 수 있겠는가. 병조로 하여금 수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바다에 의지한 나라로서 별로 재물을 생산하고 식량을 유족하게 할 길이 없고 오직 어용을 편리한 것으로 한때의 급함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백성이 식량이 궁핍하여 쌓인 시체가 산과 같지만 나무 뿌리에는 소금을 타서 줄인 배를 채우니 그 이로움이 많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철사, 홍진의 계사를 보니 각도의 간, 병사가 모두 그 이익을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여 낭청에 이르는 모든 고을에서 철을 바치지 않는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의 기강이 더욱 해이해져 지방의 신하는 패습에 젖어 조정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본 비변사가 개청하여 윤선민을 황해도에 내려 보내 소금을 굽게 하였는데 감사가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비록 미세하지만 그 배단을 커가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황해도 감 병사를 먼저 추구하소서. 안집 도감은 이미 대신이 겸임했으니 염철사는 도로 바를 수 없습니다. 최흥원이 아울러 총괄 지휘하게 하여 사체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추국정 미관 유성령 승지 윤승길이다 아래기를 순변사 이 일의 장기를 보건대 이 산겸의 당으로 여러 고을에서 붙잡힌 자의 수요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릇 대옥을 추국하는 데는 본시 채무가 있는 것이니 북문으로 지적하거나 의사한 일로 체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초사에 따라 나타나는 자를 순서대로 잡아다가 조사하면 단서가 자연히 나타나 주의를 지은 자가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겸은 수악으로서 이미 왕옥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 또 다른 친근한 자로 추문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 국문하면 사실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비록 법망에 벗어난 자가 있더라도 필경은 자세히 조사할 적에 드러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의 장계를 보면 군관을 많이 보내어 여러 고을에 배치시키고 각각 들은 바가 의심쩍어서 다투어 서로 체포하는 것이 전후 한두 번이 아니므로 무릇 지난날 의병에 종사한 자들은 모두 스스로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 동네가 온통 비기까지 하였답니다. 왜 환히 바야흐로 절박하고 밀력이 공공한 때를 당하여 들에는 편히 농사에 종사하는 백성이 없으니 신들이 전해 들은 바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하사하여 비록 이러한 뜻으로 유시하였으나 아마 아직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은 듯합니다. 산겸과 특별히 친밀한 자로서 자치가 의심할 만한 자를 제외하고 기타 의병으로 법률이 상종하였거나 풍문으로 인해 갇힌 자는 먼저 분변하여 속히 계문하도록 감사 유승훈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0일 기미 7번째 기사. 사경에 달무리가 섰다. 오경에 유성이 방성 위에서 나와 곤방의 하늘가로 들어갔는데 모양은 주먹 같고 꼬리의 길이는 3척쯤 되었으며 백색이었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 덕경이 아래기를 그래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하여 모두 말하기를 병사를 교훈하면 무엇하는 짓인가. 모두 쓸데없는 기술이다 하여 맥이 풀린 무리들은 금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두 낭설을 퍼뜨리려 듣는 자들에게 의욕을 품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조총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웃었고 또 그 일을 천하고 비루하게 여겨 입속한 사람들이 서로 피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상께서 특별히 권장하고 또 과거를 마련한 다음에야 양반들도 와서 배우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무예와 칼과 창 쓰는 법을 기효 신서의 규칙에 맞게 하는 자는 별도로 논상하고 아울러 과거에도 시험 보여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습관을 개혁한다면 이익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아니 답하기를 이 개사를 보건대 경히 남의 말을 피하지 않고 직무의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알겠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사람들의 말이 이 같으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에 관서에 있으면서 내가 화포의 훈련에 대하여 긍휼 말하기를 한 사람을 가르쳐 10사람 교훈시키고 10사람을 가르쳐 100사람을 교훈시켜야 한다 하였으나 유사는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매이양 말하기를 일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뒤에 하겠다 하였다. 나의 뜻은 바로 이 인습에 젖어 있는 것으로 나는 개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옛 사람은 한 고를 얻더라도 병사를 훈련시키기를 힘썼기 때문에 땅을 개척하여 점점 넓힐 수 있었다. 지금은 매양 일이 진정된 후에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천하의 이치를 다 공고한 다음에 비로소 성의의 공을 더하자는 것이니 인심과 시속을 이로써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환도한 뒤에 마침 영상의 견해가 나와 같아서 그늘 성과를 이rum이 많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위에서 권장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효과가 있었겠는가. 칼과 창을 잘 쓰는 자에게는 요미를 지급하라고 의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전교하였는데 그 전교는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과거를 시험 보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바의 뜻이다. 계산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래기를 조정의 호령은 외방 생민의 규칙에 달렸으니 유사가 된 자는 마땅히 몸소 문서를 정리하여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고항에 쓸 나무 껍질 등의 물건을 해조해서 경상도에 분정하였습니다만 본도는 병화를 참혹하게 입어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죽음에서 헤어나기에도 힘이 부족한데
다른 도를 진구하는 것까지 책임지운다면 원한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그 참혹함을 참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리에게 떠맡겨 게으르고 징후를 유기한 죄가 크니 차지 당상의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우주 당상을 바꿔야 하는지의 여부를 비변사에 묻도록 명하고 채차만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16경이 데리고 온 외인은 반드시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라. 그가 비록 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에 의이다. 말하지 않고 데리고 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정원이 16경의 접반관 김윤국이 가져온 외노의 향표 등서 초본을 입게 하였다. 초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 21년 12월 모일에 일본의 전 관백 평수길은 참으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올려 사례를 드립니다. 어들의 생각건대 삼성의 널리 비추는 밝음은 아무리 미미해도 다하지 않음이 없으니 하국의 숨겨진 곡절을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루한 정성이 남아 펼쳐 우리의 천청에 우러러 천청에 호소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하늘이 일덕을 도우시어 날마다 사방을 다스리시니 황제가 건극하시자 양계에서 간우로 춤추었고 성물을 밝히시자 만국의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천원이 넓고 넓어 먼 곳의 창생에까지 미치니 멀고 미미한 일본이지만 모두 천조의 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조선에 전하에 아뢰도록 부탁하였으나 끝내 비밀이 숨겨두고 아뢰지 않았으니 호소할 길이 없어 한을 품어왔습니다. 부득이하여 원한을 맺었으니 까닭이 없이 용병한 것은 아닙니다. 또 조선은 거짓되게 마음을 먹고 신청을 거짓말로 번거롭 폈지만 만약 일본의 충정을 허여하셨더라면 감히 왕사를 칼날로서 맞이하였겠습니까? 16경은 충고로 하지 않고 분명히 효유하여 평양에서 양보하였고 풍신수길과 소서행장 등은 정성을 바쳐 향화하여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조선이 이간질함으로써 전쟁을 일으켰는데 비록 우리 병졸이 죽고 다쳤지만 끝내 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경에서 16경은 옛 헌장을 다시 밝혔고 일본의 여러 장수는 처음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곽을 돌려주고 양초를 바쳤으니 정성의 간곡함을 보여주었으며 왕자를 보내고 강토를 돌려주어 공손한 마음을 폈습니다. 지금 한 장수 소섭이 단수를 보내어 적심을 진달하오니 천조에서 봉작의 은사를 베푸시어 일본의 나라를 진수하는 영광을 삼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이와 같은 빛을 밝히시고 천지와 같은 도량을 넓히시어 옛날 예의에 비추어 특별히 번왕의 명호를 책봉해 주소서. 신수길은 지우가 크고 아름다움에 감격하였으니 정려가 더욱 무거웠고 높고 깊은 큰 언덕에 보답함에 어찌 몸인들을 아끼겠습니까? 대대로 번리의 신하가 되어 길이 해방의 공물을 바치겠습니다. 황기가 천년토록 크게 드러나기 바라며 성수를 만세토록 연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수길은 하늘을 우러러 감격하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표를 올려 아뢰입니다. 전교하기를 이글은 우리나라 사람의 문법과 같은데 승지가 보기에 어떠한가 하니 장군이 회개하기를 이 문법과 책에는 분명 외노가 지은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인지 중국 사람이 지은 것인지 정확히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선조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5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당초 황해 병사를 둔 뜻은 진에 머물게 하여 병사를 훈련시키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병사는 잘 훈련시키는지 어떤지를 모르겠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훈련을 잘 시켜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있게 할 자를 차송하는 것이 어떤지 비변사에 물으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병사가 된 자는 마땅히 열업을 순시하여 건실한 장정을 모집하고 지성으로 조련하여 위급한 때를 도움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주인덕이 병사 훈련시키는 일은 신들이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가려 보내더라도 안 될 것은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에 합당한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 지금 우선 글을 내려 격려하여 그 공효를 관찰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시로 48권 선조 27년 2월 11일 경신 6번째 기사 밤 이경에 달무리가 지고 건풍이 불었다. 선조시로 48권 선조 27년 2월 12일 신유 첫번째 기사 주국정이 위관 영상 유성룡 동부승지 윤승길이 아래기를 역적 송유진의 동당으로서 범죄가 심중하여 전후로 천형을 쾌히 시행한 자가 이미 16인이고 자진한 자가 1인이며 형을 받다 죽은 자가 1인으로 모두 18인입니다. 그 나머지로 본도에 갇혀 있으면서 추국대 초사에 나오지 않은 자의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신들이 본도 병사 변양중 감사 윤승훈 순변사 이 일을 장기를 상고해보니 혹은 풍문으로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혹은 차지로 수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 도적이 모두 죽어 다시는 국문할 단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오래 잡아두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어찌 원한을 품는 자가 없겠습니까? 또 본도의 사정을 듣건대 소유가 날로 심하여 춘경이 이미 임박하인데도 농사지을 생각을 하지 않아 조세를 재촉하는 것과 납세와 조도와 전운 등의 일이 모두 전폐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옥사가 속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미 흩어진 자는 두려워 들어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도 서로 이어 도주할 것이어서 돈의 일이 지극히 한심하다고 합니다. 제왕의 정치는 때에 따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평상시 안옥하였던 채모만을 지켜 분변함도 없이 민심으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협종한 자들을 석방하여 인심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는 것이 하루가 급하니 다시 하유하여 속기 분간하여 방송하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만약 범죄가 현저히 드러난 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갖춰 조정에 재가를 품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산은 아랜대로 하라. 그러나 현재 대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사 가운데 나온 자 및 적개와 친밀한 사람들은 함부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시로 48권 선조 27년 2월 1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승문원 도제조가 아래기를 16경이 적중을 드나들면서 소서 행장과 밀담을 나누고 항복하는 표문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 사정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른바 항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리로는 외적은 간교하여 관부하겠다고 거짓 속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중국 조정에서는 깊이 살펴야 한다는 뜻으로 완곡하게 진주해야 합니다. 땅을 떼어 화친을 구한다는 등의 말은 유경이 한사코 숨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들은 바가 없는데 아울러 주문하기까지 한다면 사체가 미안할 뿐만 아니라 유경이 만약 유정이 공을 질투하여 이 말을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송시랑의 무리가 따라 화응한다면 더욱 염려스럽게 됩니다. 지금 이 호민이 지은 주초는 어이가 잘못 온편치 못하니 고쳐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유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따름이다. 그 주초를 보고 싶다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승문원 도제조가 아래기를 주초의 말뜻이 지나치게 드러나서 지난날의 황은을 만족하지 않게 여기고 끝없이 책망하는 듯 하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또 그늘 운운한 말은 유총병이 우리나라를 믿고 비밀히 말한 것인데 갑자기 이것을 주독에 나타냈다가 만일 중국 병부에서 유종은 어찌하여 조정에는 전보하지 않고 외국에만 말하였는가 하여 이 일이 뒤얽힌다면 수습하기 어려울 것 같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2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철 만조 등이 가져온 광령 순무의 자문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라. 이 자문을 보건대 평시의 규칙과는 다르니 거짓이 없지 않다. 승지가 보기에는 어떤가 하니 박동량이 회개하기를 과연 상교와 같이 이 자문이 순무에게서 꼭 나왔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원천군이 순무를 만났을 때 순무가 행인이 삼가하지 않은 정상을 극은한 것이나 남북으로 대좌하였으니 놀랍다는 말로 본다면 또한 규식만으로 의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2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초경의 상이 행궁 편전에 나아가 대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광령의 이 자문은 어떠한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이것은 사천사를 모의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모의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응창이한 짓이니 내가 일찍이 자문의 규식을 익숙히 보았다. 도사는 원자에 의거하여 몇 마디 말을 거칠에 몇 마디 말로 결말지을 따름인데 근본에는 결러가 심이 많으니 내 생각으로는 한 포점은 모르는데 도사가 스스로 한 것이거나 송이 도사를 위협하여 한 것이거나 혹은 도사의 인장을 훔쳐 거짓으로 만든 것인 듯하다 하니 박동량이 아뢰기를 도사가 어찌 위협을 받아 하였겠습니까? 분명 송경락의 사주에 휩쓸렸을 것입니다. 사천사는 참으로 경망스럽고 가벼운 사람입니다. 길에서 내내 송무리를 꾸짖으며 떠났다고 하니 그의 해하고자 하는 바가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들이 근래에 생각하기를 고 실랑이 새로 왔으니 마땅히 적정을 물을 것인데 지금까지 묻지 않고 장 3회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인데 막연히 한마디도 없으니 이는 필시 석상수와 송응창이 한몸이 되어 그 형세가 어려워서일 것이다 하였는데 이번에 배첩을 얻어보니 참으로 염려한 바대로여서 신들은 온몸이 떨립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의 권신과 시비를 다투다 불행하게도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외적 이외에 또 다시 다른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엄준한 황제의 칙서도 필시 이 무리들이 만들었을 것이니 이 무리들이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노한 목소리로 이르기를 일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송심이 두려워서 적정을 말하지 못하겠는가? 송심은 논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답답하고 긴박한 정황을 스스로 개진할 따름이다. 비록 이로써 황상의 큰절을 입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한스러울 것이 없다. 저들이 진주성이 함락된 것까지도 속였다니 이런 천고의 간악한 인간이라도 하지 않던 일이다. 천하의 일은 진작 정해졌으나 요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금 비록 미리 헤아릴 수는 없지만 끝내 금, 원 나라 때의 일이 생길까 두렵다. 자문을 가져온 사람은 필시 송의 신복으로서 예단에 대한 일을 알려고 할 것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경솔하여 누설할까 두렵다 하고 성룡에게 이르기를 이 자문의 회답은 장차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겠는가? 나는
쉽지 않게 생각한다. 예단의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부채, 모자 등을 예물을 삼아야 한다. 무너져 결단한 마당에 어디에서 명주 등의 물건을 구하겠는가? 연음에 대해서는 상마연, 하마연 같은 것은 그 예가 있으니 영상이 이 뜻을 기초하여 승문원으로 하여금 명쾌히 답하도록 하라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하십니다. 마땅히 일에 의가하여 곧게 말해야지 말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으로 앉은 일은 우리나라는 오직 중국을 높일 줄만 알아 창조관이 이와 같이 하였다고 하면 됩니다 하고 박동량이 아뢰기를 칙스를 등사하는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으니 칙스를 철거한 후에 남북으로 되자 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할 듯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경의 일은 괴이하다 하니 유성령이 아뢰기를 그 표문은 과거에 합격한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 같습니다 하고 박동량이 아뢰기를 입이 있다면 운다는 말은 중국의 문자 같고 양보를 원한다는 말은 바로 유경이 평소 항상 말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잘 지은 솜씨는 아니다. 중국 사람이면 비록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한두 군데 호기처는 있는 법인데 이것은 문장이 지리하니 필시 포로가 된 우리나라의 유생이 지었을 것이다. 하니 이 성룡이 아뢰기를 경상도의 유생으로서의 형제가 포로로 잡힌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고 동량이 아뢰기를 신은 왕명호의 무리가 지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진은 송응창을 본 적이 있는가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제독은 대장인데도 복권을 하고 서로 보았는데 응창은 병의를 성대히 갖춘 연후에 나를 들어오게 하였고 시신도 같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 흉험함을 알만하다. 또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독을 모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독이 똑같이 중국 장수인데 심지어는 담을 넘어가 살해하겠다고 하였다니 그 흉패하고 무성함이 심하다. 외적이 서울에서 물러간 뒤에 응창이 유황상을 보내 남아하게 하거늘 내가 순안으로 찾아가서 만나보니 유가 국왕에게 밀제를 주신다면 내가 외적을 크게 쳐부수겠다 해놓고서는 겨우 서울에 이르렀다가 곧 돌아왔으니 이는 도깨비짓이나 다름이 없다. 이로서 본다면 중국 조정에서 사람이 없다. 유원에는 천하에 크게 망령된 자이고 원주사는 외국에 나가 대군을 감독하면서 염주를 들이우기까지 하였다. 천하의 대거조인데도 나온 자들이 모두 이와 같다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원주사는 천하의 명사라고 하는데 일찍이 주유의 학문으로 명제를 삼아 우리나라 사람에게 글을 시험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말은 없이 다만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정주황만이 있음을 알 따름이다 했답니다. 그 뒤에 그의 장수 조공에게 글을 보내어 스스로 과시하기를 나의 도학을 외국에서 크게 떨쳤다고 하였다니 그 사람의 경망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척군과 같은 자는 말을 잘하고 쾌활하나 실질이 적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척금이 경락과 함께 한 통속이면서도 저번에 우리 사람들이 그의 고기를 먹고자 한다 했다 하니 말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16경은 외의 뇌물을 받은 것이 필시 많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처럼 외를 위해 도모했을 것이니 우리나라의 남참이 어찌 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강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게는 필시 힘이 되었을 터인데 국군이 비색하여 개미새끼 하나도 원조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지난날 지우기는 참으로 강경한 선비였는데 척금이 끝내 그의 글에 답하지 않았다 하니 끝내는 화를 입은 듯합니다. 지우기의 무리가 강경하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외국인이고 국외인이고 송유가 안에서 결탁하니 우리나라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스스로 힘을 키워 죽을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여 조치하기가 어려우니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황해, 충청 등의 도에는
조청과 화약을 조치하여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병사를 기르지 말자는 말이 어찌 입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다른 일은 돌아보지 말고 마땅히 병사를 기르고 식량을 비축하는 것만을 일삼아 10여 년만 하면 외적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공 4천은 병사가 될 수 없지만 오늘날은 적병이 날뛰니 공 4천도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인정이 끌리니 4천은 병사가 되기 어려울 듯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하신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낙참장도 우리나라 공 4천 제도의 문제점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일을 이 일답게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였다. 삼경에 파하고 나갔다. 선조실 48권 선조 27년 2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흉적이 장차 침범하려면 반드시 먼저 화친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이미 경험한 사실로서 허의 후의 중국 사람으로서 일찍이 외에 포로로 잡혀 일본에 있으면서 중국에 글을 올렸다. 글 가운데서도 이 말이 있는 것 같으니 비변사에서는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가등 청정의 꾀는 소수 행정이 호남에서 배를 구한 사실을 가지고 그로써 말을 만들려고 하는 뜻이니 방어하는 일을 극력 조치하는 한편 계속해서 중국 조정의 위급함을 고해야 한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1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밤 1경과 5경에 안개가 짙게 끼고 달무리가 졌으며 곤풍이 불었다. 선조 7월 48권 선조 27년 2월 14일 개한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리였다. 신들이 이웃 총병의 이의자를 보건대 형벌을 완화하여 백성을 보호하도록 그건하면서 간곡히 부탁하기를 마지 않았으니 이는 바로 어진자의 말입니다. 지난날 이 제독 이하도 우리나라의 형벌이 너무 과중함을 경계하지 않은 자가 없기에 신들이 그 까닭을 공고해 보니 대개 상께서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을 가지셨으나 아랫사람이 봉행하는 자가 없어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래 12여 년 이래 무신으로서 외방에 나가 봉사하는 자는 오로지 미염과 사나움으로 주를 삼아 소나기에 가득 차는 큰 곤장을 특별히 만들고는 소금 물에 담그고 겉을 발갛게 칠하여 굴령장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이 응대하는 데 실수하거나 지공이 풍성치 않으면 곧 이 곤장으로 두들기는데 한두 대를 지나지 않아 시체로 끌려 나가게 되니 율문에 실린 태장의 규정이 폐지된 것입니다. 대벽에 이르러서는 감사도 감히 함부로 처단하지 못하는 것이 율문인데 근자는 비록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도 사람을 꺼리낌 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우선 들은 것은 말하면 전라도 부 안에서는 군량을 약탈한 자를 감사가 한꺼번에 10여인이나 참살하였고 경상도 등처에서는 토적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무식한 무부가 포도장이 되어 도둑인 듯 싶은 자가 있으면 허실을 따지지 않고 머리를 부숴 어떤 때는 20여인이나 주기도 하였으며 조정의 명으로 출사한 자는 비록 미관이라도 형추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 중국 장수를 보건대 기율은 심히 엄중하나 효수까지 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로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난해 제독이 숙천에 이르러 촌부를 겁탈하고 어린 아이를 밟아 죽인 병졸이 있자 친히 기패에 머리를 조아린 연후에 비로소 군법을 시행하여 감히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뜻을 보였으며 또 은양을 주어 장비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를 장차 흥기시키려면 백성을 상한 것처럼 보고 장차 멸망하게 하려면 백성을 초계처럼 본다 하였습니다. 말이 이에 미침에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더욱 체념하시어 중에 신칙하여 형국할 즈음에 함부로 죽여 살리기를 좋아하는 천자의 덕을 손상시키지 말고 천명의 도를 계속 있게 하소서. 선조 실호 48권 선조 27년 2월 14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승무는 도제주 유성룡 자문 가운데 땅을 떼준다거나 결혼을 요구하거나 한다든가 하는 말을 제거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16경에 외노와 몰래 약속한 말을 어찌 북경에 가서 발언할 리가 있겠는가? 사람마다 각각 의견이 있을 텐데 나의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다만 결혼 요구는 화친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의논해도 무방하다 하였다. 승문은이 회개하기를 경락 등 여러 사람이 서로 결탁하고 사실을 가리우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흠을 찾으려 하는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적정을 호소하면서도 다만 사실대로 급한 것만 고하고 그다지 분명치 않은 말은 넣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본디 의기가 부족하여 경락 앞에서는 아첨을 일삼았고 유경의 화친 요구에도 안으로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의 품성은 회호하지 못하여 영유에 있을 때부터 그 잘못을 힘껏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항상 분개함을 품었다. 지금도 유경의 일에 있어서 또한 염려가 없지 않으니 사람이 죽을지언정 어찌 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나의 뜻은 이 같음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한 가지 방도로서 나의 소견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니 아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 실호 48권 선조 27년 2월 14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안개가 끼었고 우시와 미시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 실호 48권 선조 27년 6월 14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상이 행궁의 편전에 나아가 주의 인을 친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청감사의 서장을 보니 별로 의거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당초에 서장을 볼 때에는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고 장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본 이 서장은 여기서 보고 들은 바에 더한 것이 없다. 가령 송유진이 여러 사람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모두 욕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당초의 서장은 지나친 것이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감사의 서장은 지극히 온편치 못합니다. 이것은 대욕인데 조금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는 말을 어찌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의 체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유진은 호조 정랑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주었다 하고 산겸은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진을 추국할 때 또한 사람들의 말이 체문은 상겸에게서 나왔다고 했으니 이 말도 근거가 없다 하니 이 성령이 아뢰기를 조금도 단서가 없으니 이 옥사는 다루기 극히 어렵습니다 하였다. 이 승길이 아뢰기를 먼저 이 어떤 사람을 추국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상시에는 살인을 한 작은 옥사라도 반드시 먼저 사간을 추국한다. 누구의 체제가 이와 같거늘 이것이 얼마나 중한 옥사인데 정범을 가벼이 추국하겠는가? 하자 유 성령이 아뢰기를 사간이 너무 많아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다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속에 품은 생각을 각각 아뢰고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니 정곤수가 아뢰기를 상견과 친근한 사람을 먼저 추국해야 합니다 하고 홍진이 아뢰기를 안옥으로 말하면 먼저 사간을 추국하는 것이 상규이지만 죄 없는 자가 억울하게 걸릴까 염려됩니다. 상겸은 적의 초사에서 나왔으니 가여울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심히스너가 아뢰기를 상겸의 친석은 그만이지만 사간에 이르러서는 의병에 동참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범이 지레 죽어버리면 일이 의거할 데가 없으니 심히 어렵습니다. 감사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것이 없다고 한 말은 아마도 호소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믿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금부도사가 산겸의 주머니에서 편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김덕령이 산겸으로 하여금 모근토록 한 것이며 하나는 산겸이 저자와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이 옥사에 관계가 있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옥사와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처음부터 의심하였다. 상금이 만약 진짜 도적의 개수였다면 정월 15일의 거사에서 어떻게 네 마리의 말을 얻어서 전주로 돌아가겠는가? 송적이 이미 족장인데 그 위에 어찌 다른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송적이 성세를 과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시킨 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상겸은 이미 적의 조사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 따름이다. 나의 이 말은 상겸을 용서해 주려는 것이 아니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광교산이니 가야산이니 칭한 것은 장황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한두 사람이 억울하게 죽더라도 먼저 사관을 추국해야 한다. 승지도 품은 생각을 모두 아뢰라. 하니 박동량이 아뢰기를 영상이 많은 바야 다만 의병으로 같이 일하였기 때문에 연루된다면 죄 없이 벌 받을 자가 필시 많을 것이라고 한 이 말이 매우 좋으나 옥체로서 말한다면 사관을 먼저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고한 자를 만연케 하는 것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적의 초사에서 나왔다 하여 모두 죽인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 결말지을 말은 먼저 정범을 추국하자는 것이었는가? 하니 동양이 아뢰기를 그러나 영상이 말한 바도 의견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심희수가 아뢰기를 안옥하는 상례대로 먼저 가까운 사관을 추국해야 하나 영상의 말도 마땅히 잠작하여 체념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삼겸이 비록 도적의 개수가 아니라지만 송적이 또한 항상 적 가운데서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도적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응희는 필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니 신응희를 먼저 추국토록 명하라 하자 1차 형신하였으나 불복하였다. 이 산두를 형신하였다. 공초한 조사일 대략에 본명은 천두인데 상겸의 동생인 연고로 산두라고 불리웠습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부자 사이도 모르는 것인데 비록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집에 사니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은 형사상 알기 어렵습니다. 그 행사는 어그러짐을 보지 못했으며 행지의 사상은 나타나지 않은 일이므로 우러러 알기 어렵습니다만 형은 미천한 사람이어서 촉휘되는 일도 헤아리지 않았고 가끔 술 주정을 하였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의병장이 되었을 때는 모두 일을 자기 임의대로 하였는데 이것이 형이 잘못한 점입니다. 나머지 일은 모릅니다. 하였는데 산두가 큰 소리로 원통하다고 외치니 승지가 금지시켰다. 상이 이르기를 다만 그 정실만은 물어야 하고 외쳐대는 소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이르기를 그의 사람 되름을 보건대 미련하고 용렬하니 함께 참여한 자가 아닌 듯하다. 그 음성이나 용모 또한 산겸과 다르다. 또 말을 거짓으로 꾸밀 자가 아니다 하였다. 유성룡, 심희수, 장운익, 홍진이 모두 아뢰기를 상께서 명확히 보셨습니다. 하니 중지하기를 명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원수심을 추국해야 합니다. 하였다. 원수심이 형신 6도에 미쳐 지난해 4월에 산겸이 파진한 후로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곧 김충재 등을 불러 들여 물어보니 그 말이 서로 부합하였다. 형국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김충재를 한 차례 형신하였으나 불복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형상을 보니 흉모를 모를 것 같다 하였다. 권철령 전직을 형국하였으나 모두 불복하였다. 선조실록 48권 선조 27년 2월 14일 이렇게 5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환도할 때 보니 경성의 백성 중에 상복을 입지 않은 자가 없었다.
환도할 때 보니 병성의 백성들 중에 상복을 입은 자가 없었다. 흉악한 적들에게 죽은 자가 필시 많을 것인데 상복을 입지 않았기에 괴이하게 여기고 전교하였었다. 비록 전쟁 때라지만 법사에서는 규정하여 상복을 입게 하라 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전쟁이 일어난 이후 상기가 없어져 어떤 이는 의병이라 핑계하고 마음대로 기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모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기를 평상시처럼 먹고 있습니다. 용기가 무너졌다 한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라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자는 조정해서 기복하게 하였으나 사람들이 모두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은 자뭇 괴이한 일이다 하니 장운익이 아뢰기를 거상하는 자가 고기를 먹고 기복하면 흙이를 입어 점점 오랑캐 풍속에 물들고 있습니다. 하고 정곤수가 아뢰기를 지난 을무년에 기복하였던 사람 모두 흰옷과 흰 신을 착용하였고 가는도는 오모와 각대만 착용하였을 따름이었는데 오늘날엔 병인과 같이 합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병난 때에 여자로서 절이에 죽은 자가 아주 많습니다. 신이 전에 동파에 있을 적에 양주 백성 임환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처가 두 딸을 데리고 외적을 피하여 도봉산에 들어갔다가 두 딸이 모두 적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막내딸 향옥은 당시 나이가 16세였는데 그 어미더러 말하기를 언니는 적을 따라갔는데 저들에게 시집가려고 하는 것이다. 꼭 아버지에게 말하여 내 시체나 거두게 하소서 하고 드디어 청길당 뜨지로 떨어져 죽었다 하니 비록 청풍령의 일인들 어찌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같은 사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오경에 파하고 나갔다.